예, 조금 전 나온 청와대 브리핑과 관련해서 전문가와 자세한 소식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오늘 김의겸 대변인 말을 통해서 확인이 된 내용인데요. 김여정 제1부부장이 특사 자격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뭐 어떤 언론이 아닌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그가 특사였다. 이게 이제 공개된 것은 결국 와서 한 일정을 한 절반 소화하고 난 뒤에 이제 청와대를 예방한 다음에 발표가 됐는데 당초부터 이제 고위급 대표단의 단장은 김영남이지만 과연 김여정이가 거기에 단원이냐 이런 우리가 논란이나 의문점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청와대를 예방하고 또 친서도 전달하고 이런 상황에서 특사라는 것이 이제 공개됐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김여정은 특사로 내려왔고 특사가 아니라면 저 부부장이 굳이 김영남 일행에 포함될 이유도 없었다. 이렇게 볼 때 뭐 그런 중책을 지니고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자, 오늘 11시부터 한 2시간 46분 그렇습니다. 정도 이렇게 오찬을 겸해서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이제 김여정 특사와 북한의 이제 고위급 대표단과의 접견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많은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날씨 얘기로 이제 덕담을 조명근 장관하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입장을 하면서 본격적인 얘기인데 문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이 안부를 묻는 인사까지만 공개가 됐었죠. 뭐냐면 이제 지난밤 행사가 늦게 끝났는데 피로하지 않으셨냐. 그 다음에는 이제 대변인의 이야기로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이 대통령께서 배려해 주셔서 괜찮았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의와 배려 또 어떤 뭐 안부에 대한 인사 이렇게 이제 훈훈하게 시작을 했는데 11시에 시작한 것으로 전제하면 이게 회담이 끝난 것이 이제 2시간 46분 걸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YTN에서는 아마 이 대담 자체는 2시간 40분 정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처음에 이 계속 추측이 나왔던 게 청와대 브리핑 전에는 이 파란색 파일을 김여정이 들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이게 바로 이제 이 김정은 위원장의 직함인데 그렇다면 저 안에 친서가 들어 있을 것인가를 계속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변인 브리핑을 보면은 구두로 전달했다. 그럼 이제 이 자체 친서에 뭐 초청장이라든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를 가져왔다기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를 김여정 부부장이 받들고 자신이 아마 참조하기 위한 자료로 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 2, 3, 4 이런 내용들을 위원장께서 꼭 대통령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는 이제 참고 자료였을 수가 있죠. 그래서 혹은 뭐 구두로 전달하고 그 문서도 전달됐는지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회담의 순간에 김여정이 실세인 것은 김영남 위원장의 행보로도 알았지만 특사라는 자격이 이제 오늘 오후에 돼서야 확인이 됐던 거죠. 크게 보면은 오늘 이제 2시간 40분 동안에 이제 의미 있는 대화들이 많이 좀 왔을 텐데 말이죠. 구체적으로는 이제 친서를 전달하고 그렇죠. 국무위원장 명의의 친서를 이제 파란색 파일을 이제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방문 초청 구두로 했단 말이에요. 그 친서 내용은 지금 큰 틀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지금 공개가 잘 안 됐어요 아직까지는. 그 친서는 아마 관례상 이제 비서진에서 다 논의를 하고 또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자 말씀하신 그 김여정이 평양을 방문해 달라 이런 정도의 이제 핵심으로 해서 아마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을 수 있는데 진짜 말씀하신 그 표지에 이제 북한의 그 국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월계수를 이렇게 받치는 금박이 찍혀져 있는데 이것은 이제 북한의 국무위원장의 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김영남이 헌법상의 국가수반이라고 합니다만은 북한이 이제 국무위원회를 신설하면서 사실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북한의 진정한 국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헌법도 아마 이제 내년이나 이때 아마 개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장과 이 말하자면 총비서와 노동당 위원장과 우리 대통령이 파트너가 아니라 국무위원장과 우리 대통령이 이게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차후 공개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정상회담 내용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을까. 예. 뭐 심지어 좀 더 리얼하게 표현을 했다면은 예. 평양과 서울이 어렵다면 뭐 원산에서라도 만나자든지 이런 좀 구체화된 내용들을 적어서 친근한 초청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것이 김의겸 대변인의 말을 통해서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특사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제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단원. 고위급 대표단 단장은 이제 김영남 네. 상임위원장이고 그리고 이제 단원 가운데 이제 한 명으로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들어가서 상당히 이제 뭐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능가하는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이제 비중으로 저희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특사라는 표현은 오늘 처음 공개가 된 거죠. 맞습니다. 왜 그래 뒤늦게 이렇게 공개가 됐다고 보십니까? 글쎄 아마 우리 측과 이제 약속을 해서 예. 특사라는 건 청와대 면담 이후에 밝혀달라 이렇게 북한의 요청이 있었을 수도 예. 있고 뭔가 합의된 사항일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래서 이제 처음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그 공항에 도착해서 의전실로 들어올 때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앞장서고 그 뒤에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따라 들어왔는데 자리를 가지고 서로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예, 예. 이게 우리는 단지 나이에 따른 예우 이런 것처럼 예, 그냥 같습니다. 나이에 따른 걸로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바로 김영남은 그 특사라는 김여정을 깍듯이 모시려고 했고 예. 또 이제 김여정은 뭔가 장유 유서 문화에 따라서 그냥 김영남 위원장 보고 앉으라 그랬고 그때 이제 우리가 거기서 벌써 특사 냄새를 맡아서 해야 되는데 예. 어쨌든 뭐 서로 공개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공개됐습니다만 예. 이 특사이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가 더욱 중요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전달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이번 김여정의 우리 방한은 상당히 남북 관계 획기적 분수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김여정 특사와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 그렇죠. 이렇게 이제 두 봐야 대표단이 되는 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이런 그 편한 시간에 북한을 방문해 달라 이런 이제 구두 요청 김여정 네. 부부장이 이제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네. 나가자 이렇게 그리고 했습니다. 그 해답을 다음에 했어요. 메시지가 또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 두 가지가 평양 방문을 문 대통령은 원하지만 예. 왜냐하면 취임 전, 취임 후에 지속적으로 한 말이 뭐냐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예. 평양이라도 가겠다 이런 예. 말씀을 이제 하셨던 대통령이란 정상회담을 말이죠. 뭐 계속 얘기해왔죠. 네네. 예.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조건 없이가 아니라 예. 전제 조건이 있는 이 방북 제안이었던 거예요. 애초에도 예. 그게 뭐냐면 이제 북미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근데 북미 관계는 어떻게 개선이 됩니까? 비핵화 전제가 합의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핵을 북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그냥 무조건적인 상황에서 평양을 우리 대통령이 방문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 보여지기 때문에 예. 이 대통령은 그것을 정확히 북한 특사에게 짚은 거죠. 예.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이 빨리 조건을 성사시켜서 방문하고 싶다라는 의지와 함께 예. 두 번째로는 그것은 정말 빠른 조속한 북미 대화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근데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지금 미국의 조건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 마이크 펜스 부통령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는 냉담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약속이 없으면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 만날 이유도 없다. 점점 이제 이 미국 쪽에서의 조건은 강화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대목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지금 뭐 열병식까지를 우리가 본다면 예. 이틀 전까지는 북한은 이제 핵무장 국가로 스스로를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 이게 가장 오늘 이제 인편으로 특사편으로 초청이 된 이 방북 초청 제안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고요. 예. 이것을 푸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모두 이해하는데 핵심고리이기 때문에 이 고차적인 복합 고차 방정식인데요. 자, 문 대통령 오늘 직설화법으로 예.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예. 북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2차적인 피드백이 나올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봐야 될 텐데 예.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예.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여기에 답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요. 예. 우선은 이번 대표단이 내일 일정까지 마치고 북으로 돌아간 이후에 적정 시점에 아마 냉온 두 가지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여건이라는 거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여건이라는 건 뭐 이제 우리 최 의원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데 예. 지금 미국, 일본, 우리가 또 심지어 중국마저도 북한에 대한 좀 촘촘한 국제적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재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탈해서 뭐 당장 평양을 간다, 정상회담을 한다, 이러면 이제 한미 동맹이나 또 한일 관계가 상당히 그 문제가 생기겠죠. 과거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왜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제재에 미지근하냐, 좀 강력하게 동참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우리로서 우리가 오히려 거기를 이탈하는 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적한 그 요건이 된다면 이것은 한미 간에 또
또 한일 간의 어떤 외교적인 통로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일단 짧은 시간이지만 먼저 내가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설득하겠다. 그러니까 좀 그 결과를 보고 또 우리 제재에 또 손을 좀 더 조이든지 뭐 느슨하게 하든지 하자. 이런 게 이제 아마 전제 조건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북한도 뭔가 그 비핵화를 당장 뭐 비핵화가 이제 국제사회 요구 수준에 만족할 만큼 내놓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핵 동결이라는 여기까지는 생각하고 이번에 김여정을 파견하지 않았는가. 적어도 제가 볼 때 김여정 특사는 북한이 이미 지난해 10월 7일 노동당 7기 2차 전원회의에서 김여정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진급시킬 때부터 준비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특사라는 게 단지 김정은의 동생이 돼서가 아니라 적어도 노동당의 핵심 위치에 있는 고위 간부가 될 때 특사 자격이 되는 거지 뭐 혈족이라고 해서 특사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때부터 이미 북한은 김여정을 보내서 친서를 보내고 여기서 또 정상회담을 거론해서 뭔가 이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풀어보자. 물론 핵은 별개로 하더라도 북한 생각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런 걸 어떻게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또 미국과 일본의 합의를 얻어내느냐 이런 과제가 지금 당장 눈앞에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뭐 남북 정상회담은 이제 기정사실화하면서 그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조건들, 여건들을 좀 만들어 나가자 이제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오늘 11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 11시에 도착을 해서 했는데 도착한 직후에 방명록을 남겼어요. 김영남 상임위원장 통일 지향의 단합과 확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감이 민족의 염원이다. 이렇게 썼어요. 다음은 김여정 부부장 방명록인데 평양과 서울이 우리 결의 마음속에서 더 가까워지고 통일 번영의 미래가 앞당겨지리라 기대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 대표단 김여정 이렇게 이제 썼군요. 자. 방명록 보시면서 역시 김여정 그 특사는 상당히 여성스러운 글을 쓰는데 아마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이 중학교 과정을 북한에서 공부하지 않고 스위스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김정은 위원장, 뭐 김종철 맏오빠 이렇게 오빠들하고 같이 외국 생활했는데도 뭐 한글은 아주 이쁘게 잘 쓰고 있다. 근데 왜 거기다가는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 대표단이라고 썼는지 거기다 그냥 특사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사 이렇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왜 또 그렇게 썼는지 뭐 어쨌든 그건 뭐 그 사람들 마음이니까 뭐 글자 자체가 의미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 청와대에 저렇게 북한의 국가수반과 또 북한의 이제 김씨 혈통이라고 하는 김여정이가 와서 메시지를 남기고 두 사람 다 뭔가 평화, 통일 뭐 이런 걸 자꾸 강조하는데 저런 것들이 활자로서 끝나지 않고 뭔가 실천으로서 나타난다면 정말 민족사의 길이 남을 글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 김영남 상임위원장, 김여정 부부장, 방명록, 뭐 통일 번영, 뭐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간절한 염원을 좀 담아서 방명록을 썼군요. 그런 의미에서 전 김여정의 방남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지금 어젯밤의 개막식 장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 바로 뒤에 그 뒷자리면서 높은 자리에 그 북측의 대표단이 앉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대통령을 찍은 사진들, 보도 사진들을 다 보시면 오늘 이 김영남 위원장이 우는 장면, 우는 표정의 얼굴도 있습니다. 어제 단일팀의 입장 대목인데 손으로 만세를 부르면서 얼굴은 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에서는 최고위급으로 가장 오랫동안 생존해온 인물인데 어찌 보면 북한 지도부의 핵심 주축 중에 일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남북 단일팀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장면에서는 울컥하고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흔이 된 노인이기 때문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김영남 위원장은 28년생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송해 선생님이 27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오랫동안 북한에서는 생존하기 어려운 정치계에서 살아남은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어찌 보면은 무색무취하면서도 북한 정권에서는 이제 중심축에 가장 근접해 있다. 근데 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면 감정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 남북 단합으로 뭔가 이뤄내는 것은 굉장히 거기에 대한 울컥함을 가지고 있는 감동을 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아까 글 그대로예요.
결의 단합 이런 이제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어제 개막식에서 고무된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일지라도 이 남한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겠냐 이거예요. 예. 어렵다고 보는데 김여정은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네. 김여정도 우리 대통령 내외분에게는 굉장히 깍듯한 모습, 지금 반듯한 이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인사도 깍듯하고 태도, 표정 다 그렇습니다. 저 글도 서울과 평양이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나름의 이제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개막식에서 보고 단일팀 입장에서 느끼고 이 또 김연아의 성화 점화를 보고 서울에서 느끼고 청와대에서 느끼고 한 것을 김여정만이 그야말로 여과 없이 정치적 고려 없이 내 어떤 생존 여부에 대한 이제 걱정하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보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는 직접 내려와서 앞으로 돌아갔을 때 구두로 표현할 수 있는 디테일들 예. 여러 가지 섬세한 면들이 적지 않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중요한 정보로 각인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 김여정의 특사 방문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 아까 이 풀어나갈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덜컥 평양 방문이 성사될 것이다. 이렇게 낙관하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여정의 이번 방남은 두고두고 남북관계에서는 중요한 유의미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은 가져봅니다. 오늘 저녁에는 문재인 대통령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이제 단일팀 같이 이제 응원을 해요. 네. 오늘 저녁에 이제 강릉으로 그렇죠. 조금 전에 이제 서울역에 도착해서 오늘 2시간 50분 가량 청와대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 김여정 제1부부장 등 해서 고위급 대표단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과 오찬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김영남 위원장은 이제 강릉으로 KTX 편으로 이제 이동을 지금 아마 이제 출발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이제 출발이 된 것 같고 오늘 저녁에는 또 이제 스위스를 상대로 한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9시 10분부터 강릉 관동 하키센터에서 하는데요. 예. 자, 그렇게 되면 어제 개막전 전에 7시부터 6시부터 네, 6시부터 이제 리셉션이 리셉션이 한 2시간 동안 있었고요. 그렇죠. 예. 김여정도 보이네요. 예, 김여정 부부장도 같이 이제 가는데요. 그럼 어제도 한 뭐 개막식도 2시간 정도 남짓했고요. 한 4시간 가까이 같이 머물렀고 오늘도 이제 청와대 오찬과 접견 마치고 또 경기도 같이 이렇게 보고 예. 뭐 2박 3일 일정이지만은 거의 뭐 하루에 서너 시간씩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점이 이제 상당히 남북 관계에 좀 희망적인데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식사도 뭐 거의 3시간 가까이 예. 하고 대화 충분히 나누고 또 이제 가서 응원할 때 정말 남북이 단일 팀이 되는데 거기 가서 이제 우리 대통령과 또 김 부부장, 뭐 김영남 상임위원장 이렇게 같이 응원하고 막 땀을 흘리고 박수 치다 보면 이게 뭔가 감정이 하나로 엮어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순간에는 정말 이데올로기도 용해되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인데 네. 여기서 뭔가 아까 말씀드린 그 김여정의 권한, 사실 김여정은 뭐 이렇게 김정은이가 뭐 빨치산 세력을 숙청하는 데도 주저할 때 자기가 나서서 숙청도 주도하고 그러니까 변화에서도 김여정은 상당히 좀 마인드가 후리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와서 대한민국에서 보냈던 이 시간들, 우리 대통령과의 면담, 또 평창에서의 감격적인 순간들을 김정은 위원장한테 가서 이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좀 안 되겠다. 뭔가 좀 변화를 가져오자. 이런 면에서 아주 특사로 내려온 건 정말 잘한 일이고 또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가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할 수 있는 말의 한계와 김여정이 가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말에는 이 폭이 분명히 다릅니다. 따라서 이번 평창이 그야말로 북한으로서는 뭐 나름대로 체제 생존을 위해서 평화 마케팅이라는 전략으로 접근했겠습니다만은 이런 소통의 결과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이 평창의 올림픽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내일 일정도 확정이 된 건가요? 예술단 네, 지금 이제 마지막 공연이 내일 있지 않습니까? 확정은 아닌데 예. 지금 약간 유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예. 오늘도 김영남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예. 이 강릉으로 가서 예. 아이스하키전을 관람하는 건 확정돼 있었고요. 예. 오전 보도를 잘 보시면 김여정 부부장은 서울에서 예. 비공개 일정을 소화할 예정으로 보도가 됐지만 예. 지금은 같이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게 오찬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나눈 이야기가 예. 이 스케줄 변경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더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양측에서 느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오늘 어쨌든 단일팀 경기를 같이 보는 것은 아까 안 소장님 말씀처럼 굉장히 감성적인 측면에서 또 앞으로 이제 이 관계 강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행보고요. 내일은 예정으로는 그렇습니다. 서울에 이제 그 북한 예술단의 공연이 서울 공연이 예정돼 있죠. 서울 공연이자 두 차례 공연 중에 마지막 공연입니다. 삼지연 관현악단 내일 이제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약 3,000명의 관객 추첨이 뭐 얼마나 경쟁이 치열했습니까? 거기에 이제 함께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데 강릉 아트센터 공연에서는 우리가 눈여겨본 장면은 현성월 단장이 중심 객석에 앉아 있고 그 옆에 집권여당의 추미애 대표가 함께 앉아서 끝나고 나서 공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봤다, 좋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내일은 그 장면을 어찌 보면 김여정 특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연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네, 그게 마지막 행보인데 하루에 말씀하신 대로 두어 시간씩 사실 어제는 이야기를 나눌 겨를은 없었어요. 우린 주최국의 대통령이었고 개회 선언을 했고 다만 단일팀이 들어갈 때 감격적인 장면에서 함께 악수를 하는 것 정도로 그게 뭐 외신에서 보면 히스토릭 핸드쉐이크 이렇게 지금 이제 대서특필된 상황인데 오늘은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렇다면 내일 예술 공연을 함께 관람하고 남쪽에서 북쪽의 공연을 함께 특사와 정상이 관람하고 어떤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주고받을 것인가. 이게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이 교환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공연을 앞두고 지금 북한 예술단 오늘 국립극장에 도착해서 연습을 시작했죠. 화면을 잠깐 연습에 지금 뭐 열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지금도 연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일 공연이 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 청와대 정상급 접견과 오찬에서 1시 조금 넘어서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2시간 50분 정도 마치고 이제 끝났는데 브리핑이 3시 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2시간 가까이 이제 사이가 있는데 간격이 있는데 상당히 그 안에서 2시간 남짓 한 동안에 많은 그런 얘기들이 이제 오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가 이제 공적으로 이제 발표가 된 거고요. 네, 거기서는 아마 이제 그 김여정이 말한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하는 구두 메시지 외에 아마 그 들고 온 친서의 내용들도 공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되다 보니까 아마 청와대 발표가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뭐 그 내용들은 아마 좀 중요하기 때문에 또 북한의 요청이 있다면 공개를 안 했을 것이고 문제는 뭐 김여정 부부장이 그 앞에서 이제 나누었던 말들은 다 그냥 그대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이제 궁금증을 풀어주었는데 문제는 청와대 그 대변인이 특사로 표현하면서 김여정 부부장을 뭐라고 호칭했냐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이렇게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선전선동 부부장이냐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청와대가 노동당 제1부부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거의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맞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선전선동부 부부장 1부부장 정도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회에 들어갈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전 그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었던 조현준이 검열위원장으로 가면서 그 사람이 그때 유일하게 부부장 중에서는 단 한 명 정치국 후보위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자리는 김여정이 갔기 때문에 그렇게 호칭을 했고 또 그렇게 격을 높여준 건 결국 이번에 북한의 특사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특사의 지위에 맞는 권력을 안겨줄 때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오게 됐고 지금 김여정의 행동 반경을 보면은 뭐 누구의 어떤 결재나 지시 없이 그냥 스스로 다 결정해서 다니고 아마 오늘 적어도 이 다시 또 평창에 내려가서 저 단일팀 경기를 보는 것조차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점심 식사 자리에서 상당히 화기애애지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 같이 갑시다. 가서 응원합시다. 이러니까 이제 김여정이 그렇게 합시다 해서 이제 스스럼 없이 내려가지 그렇지 않고서는 저런 일들을 독자적으로 결론 내리고 행동에 옮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 아무튼 오늘 2시간 50분 가까이 진행된 만남을 통해서 굉장히 그 허심탄회하고 중요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오갔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 현재까지 이제 중요한 내용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 초청을 했다. 방북을 초청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내일 계속해서 이제 만남을 이어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뭐 백브리핑이라고 해서 기자들하고 이제 얘기한 내용들이 조금씩 이제 들어오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건 가운데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려면 어떤 북미 간의 어떤 무슨 접촉 이런 것들이 좀 전제가 좀 돼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미 간의 이 대화는 가장 중요하다. 이 선결 과제다. 그게 있어야 내가 평양에 갈 수 있다라는 연결고리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북미 대화가 무르익으려면 거기엔 또 미국의 의지가 개입되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의지는 뭐냐?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 한 만날 이유가 없다라는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아주 차가운 입장이죠. 이것은 점점 고강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어제 개막식이 너무나 이제 아름다웠고 이 단일팀이 구성됐고 공동 입장을 했고 우리가 한반도기를 봤기 때문에 지금 좀 감정적으로 격앙돼 있는 거지.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대한 또 비판이 국내 여론에도 많고요. 외신들에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전혀 변동이 없는 것이죠. 코피 작전까지도 우리가 이 평창 개막 직전까지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실행될 것이냐 아니냐.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평창이 끝나면 지금 평창 이후의 평화 체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지금 우리와 한미 군사 훈련은 또 지속될 거란 말이죠. 그럼 북한은 여기에 반발할 것이고 나가서 도발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평창 기간 외에는 다시 원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은 거기 있으실 텐데 오늘 2시간 40여 분의 대화 중에 핵심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북미 대화가 좀 빨리 전제돼야 방북도 가능하다 이런 문제들. 그런데 비핵화가 등장했을 것인가의 문제예요. 오늘 2시간 40분의 대화에서 설마 핵 문제가 안 나왔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직접이든 간접이든 나왔을 텐데 그러면 우리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서훈 국정원장, 거기에 정의용 안보실장 다 국내 최고의 이 분야 대북 문제에 있어서의 의사결정 참모와 실세들이 모여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꺼내고 어떻게 이야기를 좀 이끌어가고 북한의 반응을 우리가 또 어느 정도 분석을 진단을 하면서 대응해 나갈 건지를 정말 많은 고민을 해왔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느닷없이 닥쳐온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럼 오늘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오늘 브리핑을 절대 못하겠지만 비핵화 문제, 핵에 대한 논의가 어떤 수준에서 어느 정도 다뤄졌고 북측 특사와 지금 이 대표 단장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지금 이 친서 공개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것을 분석을 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문서를 받았는데 그게 단 몇 줄이라 하더라도 자,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끝. 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 의례적인 인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간에 숨겨져 있는 북측의 전략, 의도 그리고 남측에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 이러한 것들을 다 분석을 한 후에 이것에 대한 우리 내부의 확증이 끝나면 아마 그땐 자연스럽게 언론에 공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해서 지금 행보를 밟고 있다 이렇게 읽혀지긴 하는데 제가 뭐 그 자리에 배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궁금증이 많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비핵화 문제가 이제 과연 어느 정도 수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한 얘기는 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든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비핵화 문제 오늘 어느 정도 수위에서 논의가 됐을까요? 그 이제 김성해 그 부장, 조평통 부장이 이제 항상 김여정 뒤에서 따라 아까 이제 청와대 가서도 뒤에서 뭐 이렇게 해주면서 어드바이스 하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이제 베테랑 대화 일꾼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이성곤 위원장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그런 비핵화 문제라든지 좀 예민한 문제가 나왔을 때 뭔가 힌트를 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비핵화 문제를 부드럽게 꺼내지 않았을 일 만무합니다. 지금 남북 관계 개선에서 걸린 게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평창에서마저 하나의 깃발을 들고 나가는데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한미합동훈련 물론 북한이 꺼냈겠죠. 그러나 한미합동훈련은 이건 연례적이고 나토든 어떠든 세계 도처에서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건데 문제는 비핵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막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여정이든 이성곤이든 뭔가 자꾸 이제 자기의 의견들을 어필했겠습니다만은 물론 뭐 그 자리는 화기애애한 자리니까 서로 뭐 핏대줄을 덮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어느 정도의 말하자면 그 협치할 수 있는 서로의 핵 문제 해결에 의해서 어느 정도 되면 가능하겠습니까? 뭐 쌍중단 얘기도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 대통령께서 당신네들이 쌍중단 얘기를 꺼냈는데 진짜 쌍중단하면
포기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도 물었겠죠. 네. 그러면 또 북한 측에 쌍중단이라고 하면 이제 군사훈련하고 예, 군사훈련 맞물리는 건가요? 중단과 핵개발 프로그램 중단이 예. 쌍중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조건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예. 또 우리는 무조건 핵 프로그램 포기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그 상당히 어려운 문제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아마 다가가는 선에서는 논의가 있었을 수 있고 그것이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이제 평양을 방문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에서 대체로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뭐고 북한이 어느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평양에서 뭐 마주 앉아 남북 정상이 만날 수 있다 이런 문제까지 접근했을 수 있기 때문에 핵 문제가 안 나왔으리라고 저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사안은 한번 시뮬레이션을 했었어요. 예. 올해 이제 이 김정은 신년사에서 자, 평창에 참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대화도 가능하다 나오고 급물살을 타면서 판문점에서 이미 이 조명균 장관하고 이번에 내려온 이 리선권 위원장하고 조평통 위원장하고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자 사실 오전에 이야기할 때는 리선권 위원장이 경청하였다. 우린 이렇게 발표했는데 오후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했다. 이 문제가 다시 이제 번복돼서 나오는 일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야기가 만약 나왔다면 아직 우리 확정할 수 없으니까 나왔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우리 측은 1인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쪽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님의 의견을 잘 들었고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좀 난감한 문제라면 김영남 위원장이 뭐 핵에 대해서 한다 못한다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전무하죠. 리성건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저는 김여정 부부장까지도 핵 문제를 제가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어쨌든 이 대통령님의 말씀을 이 위원장 동지에게 전달은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경청하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집요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그치는 형태가 아니라 설득하는 형태로 북한도 경제 발전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러면 이 대북 제재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핵을 쥐고서는 경제는 한 발도 못 나갈 거 아니냐. 우리도 답답하다. 핵이 없어도 체제 보장은 해줄 텐데 왜 이렇게 이제 무리수를 두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다양하게 우회적으로 찔러보는 형태로 부드러운 대화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북측에서 이러한 메시지들을 어떻게 감지했을 것인가. 이러한 대목들이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드러날 대목인데 이것은 비공개 대화였기 때문에 가능한 비밀 회담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 저희는 추정을 할 뿐이지 이것을 뭐 확인할 수는 없고 청와대도 아마 백브리핑에서 크게 확인해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을 두고 밝혀지겠죠. 예. 자,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평양서 배웠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언급을 하고 공식적으로 구두로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기를 얘기하기가 좀 아직은 좀 이른감이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여건이 조성되면 이제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언제쯤이 될까요? 글쎄 이게 뭐 대동강물이 풀리는 그때는 좀 빠르겠죠. 아무래도 또 4.15 북한의 뭐 태양절인 이제 정치적 기념일이 있고 물론 작년에 뭐 백오도를 크게 성대하게 북한이 했으니까 올해 뭐 태양절에 무슨 큰 행사를 하거나 뭐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의 그 큰 이벤트가 있다면 이제 9월 9일 그 북한 정권 수립일 70주년 아니겠습니까? 이때 북한은 분명히 뭔가 ICBM의 완성이라든지 북극성 3호인 SLBM의 완성을 선언하고 이제 군사 강국을 선언하고 우리 이제 경제 강국을 위해서 나가겠다. 그러니까 뭔가 좀 소프트하게 개혁 개방 쪽으로 뭐 단번에 틀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제 발전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하면 그런 자신들이 미완성된 부분을 반드시 하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오라. 또 우리 대통령은 편한 시간에 가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볼 땐 이번에 김여정이 타고 오는 그 전용기에 뭐 6.15까지 글자를 네. 또 새로 새겨넣어서 그러니까 가져오고 또 북한의 그 대화 일꾼들이 뭐 이성건 위원장도 그렇고 이게 뭐 제2의 6.15 기분이다 이런 걸 자꾸 하면서 이제 6.15를 자꾸 강조하는 거 보면 적어도 6월 정도가 좋지 않겠는가. 6월 15일이 될 예, 수도 6월 있다. 15일쯤 맞춰서 예. 뭐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10월 달에 이제 14선언을 그렇죠.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그 김정일 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1차로 만났던 6.15를 해서 6월 달쯤 날씨도 따뜻하고 모든 남북한의 어떤 중간 형태인 절충형이 될 수 있는 6월로 아마
적어도 준비가 된다면은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에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아베 총리하고도 이제 어제 뭐 충돌을 빚은 게 군사훈련 문제 아닙니까? 네. 아베 총리가 자꾸 군사훈련을 그래서 저는 하지 그건 말라고 좀, 거론을 예, 하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그건 이제 우리 결정 사안이다. 내정 문제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충돌하기도 했었는데 이 군사훈련 부분하고 이제 추가 핵실험 여부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앞으로 큰 변수가 될 수 그렇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네. 북한에 대해서 초강경 대응을 계속 이제 예고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예. 사실 우리는 지금 평창은 주최국이기도 하고요. 예. 평창의 모토가 평화기도 하고요. 이 또 북쪽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대표단, 뭐 응원단, 예술단 다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지금 쓴소리를 하기는 조금 애매한 시기예요. 끝나고 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예. 북한에 대한 추가 강경 제재 문제라든가 이걸 당장 동조하기는 어려운 시점인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파트너로 지금 일본을 잡은 거죠. 예. 일본을 먼저 들어가서 7일 날 아베 총리와 만났고 예. 북한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를 냈고 같이 들어와서 어제 리셉션 시간에도 두 사람이 같이 40분을 늦게 왔고 5분 있다가 펜스 부통령은 자리를 떴고 아베 총리는 그래도 자리에 착석을 해서 김영남 위원장과 인사 정도는 나눈 상황이란 말이죠. 펜스는 인사도 네. 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아예 이제 이 접촉 자체를 피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 선수단과 식사를 하기로 선약이 있었기 때문에 예고된 행보다라고 했고 백악관은 오늘 거기 논평을 냈습니다. 예. 뭐냐 하면 이것을 일부러 피하지 않았다. 아하.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뉘앙스가 강한데 아베 총리가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재개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해라 말아라 이것은 내정 간섭입니다. 예. 왜냐하면 한미일 공조는 맞지만 예. 한미일 군사동맹 아니라고 우리 대통령이 선을 그었어요. 예. 한미간은 군사동맹이지만 일본과는 군사동맹 아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군사훈련을 하라 마라 할 사실 자격은 없는 거죠. 예. 이걸 이제 하나의 권면으로 받아들이고 북한이 지금 위험하니 군사훈련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도로 받아들이고 예. 이제 우리가 결정할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 고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미국의 행보는 계속 점점 냉길이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예. 평양 방문까지도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 평창이 꼭 끝나고가 아니라 예. 오늘 내일 이 북한과 접촉을 하고 있는 과정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라인을 통해서 통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나중에 공개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혹은 실무 우리, 차원에서 뭐 접촉할 우리 수 외교 있겠죠. 라인에서는 당연히 데일리 접촉을 지금 하고 예. 있는 상황일 겁니다. 예. 북한과 어떻게 접촉을 했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데 북측의 반응은 어떠하다. 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리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예. 어느 정도 폭에서 또 우리의 행보에 동의해 주느냐. 예. 또는 이게 두 가지 저는 이게 아주 좋은 전략인 게 예. 미국은 윽박지르고 우리는 어르고 이것이 우리가 이 형사들이 주로 쓰는 강온 전략이 네. 맞고 있기 때문에 한미 공조 문제가 틀어졌다라고 좀 우려하는 분들을 향해서는 예. 역할을 아주 잘 나눠서 지금 롤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